말 많은 물고기. 오늘은요. 이제 항상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에 대한 자폐 아이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아이들에 대한 그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그 첫 번째 단계,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실생활에 적용을 해 보시고 또 실제 해 보시면 아마 의외로 빠르게 아이들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부터가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언제였는지 뭐 한 1 년이 채 안 됐을 거예요. 그 유튜브 영상을 하나, 그러니까 지금 이 말 많은 물고기 말고 TV 똥땅이라고 하는 그 밴쿠버 중앙일보랑 이제 펀더드 에듀케이션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그게 있는데, 거기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거를 먼저 보여 드리고 한번 얘기를 할까요? 오은영의 훈육 방법 개나 주자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이제 실제 오은영 박사의 그 훈육 방법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찾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요걸 다뤘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한번 보시라고 저는 제안은 드립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이게 오늘 이야기하는 것과 인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 드리는 건데, 이거는 제가 지금 보여 드렸던 영상에서 실제로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은영 박사가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그 금 여기서는 금쪽이는 아니더라고요. 그전에 뭔가 했었던 프로 같은데,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이 내용, 훈육 방법을 하는 거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먹히지만, 인제 나이가 어느 정도 돼 가지고 10 대가 돼서 '내가 집을 나가도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밖으로 다시 튀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인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도 인제 아까 보여 드린 저희 뭐야 오은영의 훈육 방법은 개나 주자라고 하는 내용에서 인제 제가 다뤘었는데, 왜냐하면 일단 훈육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이가 빠져 있어요. 그죠? 아이가 빠져 있고 부모가 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이렇게 해야 돼."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개를 훈련시키는 거랑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개 훈련시키는 것처럼 다르지 않은데, 인간이 개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자기의 생각을 주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튀어나갈 수밖에 없어지는, 다시 충돌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때 충돌이 일어나면 부모님들이 감당하기 어려워요. 예. 왜?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나 물리적인 신체나 이런 것들이, 힘이나 이런 것들이 어른을 넘어서는 단계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저도 지금 저희 아이하고 힘으로 겨루려고 하면은 힘 못 이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애가 장난 삼아 와 가지고선 한번 막 이렇게 잡고선 막 흔들기 시작하면 제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야 아빠 힘들다. 좀 놔라 좀." 그러면서 저희 그만하게 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훈육이라고 하는 건 먹힐 수가 없어요. 그럼 훈육이 먹힐 때가 되면은 뭐가 되느냐. 딱 한 가지예요. 아이가 진짜 착실하게 잘 길들여져 가지고 말 그대로 말 잘 듣는 개가 되면은 돼요. 네. 아니면 뭐 한 가지 방법은 있죠. 엄마 아빠가 하는 방법 '그래.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 나도 이렇게 그냥 살래.' 그러면서 그냥 얘기 듣고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이게 인제 말 잘 듣는 개가 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아니면 극히 드물지만 아이가 생각이 확 바뀌어서 '아 그래 나도 인제 이렇게 살아가야지. 내 삶은 이렇게 살아가고 싶 저기 할 거 살아가도록 할 거야.'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또 바뀔 수도 있죠, 뭐 큰 문제 없이. 그런데 한번 어려서부터 내 욕구가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부모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가르쳐 놓고,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부모는 편하거든요. 왜?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잖아요. 때 되면 알아서 하고요. 물론 모든 부모님들이 인제 그런 거를 꿈꾸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첫 번째 이 영상을 시작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부모는 편할 수 있어도 아이의 두뇌 발달이나 이런 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사실 두뇌 발달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가 계속 그 속에 갇혀서 폭력성이라는 이런 것들 답답한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력성이나 짜증이나 이런 게 더 늘어나고 그렇게 됐을 때 나이가 들면 10 대가 돼서 1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대책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은영의 그 저희 그 지속적인 치료 이 얘기는 말 그대로 지속적인 훈육이 없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생 아이를 개처럼 훈련을 시켜가면서 개가 되도록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육법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오늘 이 방송에서 다루려고 하는 게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실험을 하는데 아이에게 훈육을 훈육이라고 하는 거를 하지 말고 인제 저는 더도 않고 덜도 않고 2달 정도만 한번 해 보시라고 제 방법을 한번 적용을 해 보시라고 인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보통 인제 수업을 시작을 하면 연구 수업이 있고 처음에는 상담이 들어가요. 그다음에는 코칭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연구 수업으로 들어가는데 그 상담과 코칭과 연구 수업 단계로 넘어가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실제로 제일 처음에는 제가 아무리 수업을 해도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아이에게 가르치려고 그걸 하려고 해도 써먹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아이들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적어요. 왜냐? 일상에서 접근하는 게 바뀌지가 않기 때문이거든요. 일상에서 접근하는 방법 중에 제일 바꾸기 힘든 게 뭐냐? 훈육이에요, 훈육. 그래서 일단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공부를 시작을 하기 전에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만나서 1대 1로 지금 상황에서 어떻고, 어떻고 이런 알아가는 정도가 인제 상담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상담도 인제 저는 첫 번째 상담은 사실상 무료로 인제 시간이 되면 무료로 인제 진행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인제 물론 그 상담료가 들어가지만은 그 진짜 그 저희 이 수업이 시작되는 거는 코칭부터 시작을 해서 코칭을 통해서 일상에서 어떻게 바꿔 나갈지 인제 그런 게 들어가고 연구 수업은 진짜 내 아이가 하는 거를 연구를 해 가면서 그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저랑 인제 그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방법을 또 찾을지를 인제 찾아가는 그게 연구 수업인데 이렇게 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제가 인제 드리는 거는 상담을 통해서 제가 항상 첫 번째 인제 드리는 그 제안이에요. 그래서 상담하고 나면 보통 한 두어 달 정도는 직접 해 보시라고 인제 제가 시간을 두는데 제가 그래서 딱 드리는 시간이 이제 보통 2달 정도를 해 보시라고 합니다. 근데 2달이라는 시간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뭐 아마 이게 지금 방법을 제가 말씀드려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가 어떤 거냐면은 우리 아이 하루라도 빨리 학교 생활에 적응하거나 하루라도 빨리 유치원 생활에 적응하거나 하루라도 빨리 우리랑 좀 의사소통도 어떻게 좀 해 보고 하루라도 빨리 이 어디 가서 이렇게 좀 해적질한다 그러죠. 이런 거 좀 안 하게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 아버님들, 부모님들이 다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접근하냐면 어떻게 하면 빠르게 아이를 접근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요. 근데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있습니다. 빠른 방법을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아이는 두뇌가 점점점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 두뇌가 작동을 하려면요. 천천히 가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본 것들을 다 끌어당겨 가면서 그걸 분석을 하고 그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빠르게 가르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입식. 이게 빠르게 가르쳐요. 그리고 오은영 제가 보여드린 그 오은영 님의 그 훈육 방법 그거는 아이가 사람들이 가끔 제가 인제 그 오은영 훈육 방법 하는 것들을 모니터를 하거든요. 모니터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밑에 그 신문 기사도 보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보면 댓글 달아 놓는 사람들이 뭐라냐면은 "야 아무리 그래도 일 주일에 저렇게 바뀐다고? 아닐 거야." 아니에요. 훈육법은 일 주일, 2주 안에 탁탁 바뀌어요. 왜? 하나면은 안 되니까. 예. 엄마 아빠가 한 목소리로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딱 해 놓으니까
집을 나가기 전에는 다른 갈 곳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1 주일, 2주 안에 확 바뀌어요. 예. 자, 그래서 주입식은 짧은 시간에 효과가 나타나요.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효과 있어요. 왜? 그 제가 들은 것 중에 어떤 어머님은 이런 걸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플래시카드 같은 거에다 단어 해 가지고 뭐 읽어 가면서 빠르게 해 가지고 아이가 그런 거 처음엔 따라가요. 효과 있어요. 언제까지 효과 있느냐? 잠시만. 그게 언제쯤이냐고 제가 생각하냐면요. 아이들이 그걸로 포화 상태가 되는 거. 그래서 훈육법마다 조금 달라요. 그리고 가르치는 주입식 그 어떤 거를 가르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게 뭐냐면은 훈육법 같은 것도 보여 드린 기사 보였죠? 아이가 10대 중후반?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나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겠어."라고 해 가지고 할 때, 이때가 밖에 나가면 사고 칠 때죠. 네. 그래서 훈육법이든 뭐든 이 공부 방법이든 그게 차이가 나는데, 대부분 인제 짧으면 한 6 개월, 1년 안에 그 차이가 확 나고, 쪼끔 길게 가면 2-3년 안에 차이가 나고요. 차이를 보이 이제 아이가 두뇌가 더 이상 발달이 안 되고 오히려 거꾸로 간다라고 하는 게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훈육법 같은 경우가 왔을 때는 10대 중후반이라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게임 끝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때 되면 아이를 돌이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는 부모님들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나서서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아이들인 경우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자폐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은 어떨까요? 많이 안 가요. 예. 10대 중후반쯤 되면 이미 게임 끝난 상태에서 사회가 달려들어도 바꾸기가 어려워요. 네. 왜? 아이가 이미 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세상과 벽을 딱 쌓아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방법은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가지고 제가 지금 드리는 그 그 말씀드리는 방법처럼 이런 거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가는 거예요. 다만 어린 아이들을 키워나가면서 하는 것과 비교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벽이 그만큼 쌓였기 때문에 그거를 무너뜨리는 과정이 쉽다고 볼 수는 없어야죠. 예. 그래서 나이가 20이 돼도 가능하고 30이 돼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처음부터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그 이제 이 방법을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이들이 나이가 어린 아이들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제가 드리는 걸로 하면은 한 2달, 저는 길게 봐서 2달에서 6 개월 또는 1 년까지 최대. 제대로만 하면 2달 안에 되고요. 부모님들께서 접근하는 방법을 제대로 저희 써먹기가 어려워서 부모님들의 접근 방법을 바꾸는 게 쪼끔 시간이 걸리면 6 개월. 더 걸리면 1년 정도. 그런데 이 차이는 부모님들의 부모님들의 접근법이 바뀌는 시간이지, 실제로는 2달 정도면은 충분히 바뀌는 거를 변화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뭐냐? 제가 말씀드리는 그 변화는 어떤 변화냐? 바로 이거예요. 아이에게 아이에게 아이의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거는 고전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의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아이가 뭐를 한다? 예를 들어서 레고를 가지고, 뭐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레고 가지고 만드는데 제가 분명히 레고를 사다 줬을 때 아이는 레고로다가 뭐죠? 도시 같은 거를 건설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애가 그 도시 건설을 하나 봤더니 지 멋대로 아무거나 만들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야 이거는 이런 거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랬더니 아이가 확 집어던져요. "안 해." 그거죠. 네. 자 그래서 아이에게 그 아이의 삶을 간섭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위험한 것 말고는 진짜 이 아이가 길을 건너는데 확 뛰어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잡아야죠. 예. 그런 거 말고는 아이의 삶에 간섭하는 거를 다 없애세요. 예. 그러면은 아이가 먹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예. "어 그래? 먹고 싶어? 그래 사 줄게." 왜? 먹는 거는요. 사람 먹으라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게 독이면은 먹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먹고 죽을 만한 건 아니에요. 먹고 죽을 거면은 주면 안 되겠지만요. 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영상에서 했을 때는 "사 줄게." 하지만 여기에 조건을 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조건을 건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이 조건 거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아이의 선택 존중한다? 선택을 존중해 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갈지를 하는 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빼세요 지금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거는 처음에 그게 힘든 분들에게 인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인제 들어서. 다 빼세요. 빼고 '그래 하기 싫어? 하지 마. 하고 싶어? 해.' 언제까지? 아이가 충분히 자기가 지칠 때까지. 네. 그렇게 냅두세요. 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그 뭐 단 거 많이 먹는다고 걱정되고 물론 인제 영구치가 나오면은 실제로 인제 그때부터는 아이를 설득을 해야죠. 그 설득이 뭐냐면은 그 설득할 때 가는 게 방법이 뭐냐면은 인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아이에게 쪼끔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생존과 관계된 것과 같이 집어넣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집어넣는데 일단 제가 아이에게 일단 아이의 삶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인제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든지 "오케이." 위험한 거 빼놓고는 다 해 주고 할 수 없는 게 있을 때는 "이거는 엄마 아빠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어."라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첫 번째 1 아이에게 간섭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해 줄게. 해 봐. 해도 돼." 딱 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자 여기 인제 요거 뺄게요. 위험한 상황 빼고. 위험한 상황 빼고. 자 그럼 두 번째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엄마 아빠가 이건 충분히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해줄 수가 없어. 네가 원해도 해줄 수가 없어." 이거 분명하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가끔 어머님 아버님들 이 얘기 들으면은 "아이 그러면은 이게 내 능력 없는 게 이렇게 들통나고 그러는데 이 저희 그 괜히 우리 집은 그러면 아이가 "아이 아빠는 아빠 엄마가 외식하자 그랬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안 돼." 그랬는데 아이는 외식해야 돼." 막 이러면은 "야 엄마 아빠가 돈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하니? 응? 이거 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가계부 같은 거 딱 보여주고 "자 엄마 아빠가 버는 돈이 이렇고 엄마 아빠가 하는 게 이렇고 그래서 이게 이런데 엄마 아빠가 써야 될 돈이 이만큼인데 지금 네가 요구하는 거는 이만큼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해줄 수가 없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 해줄 수 없는지를 아예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능력 없는 엄마 아빠로 아이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린아이라면. 예. 그래도 이렇게 가셔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엄마 아빠가 능력이 되는데 안 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는 미워해요. 그리고 '왜 나는 안 해 줘?' 이게 돼요. 여기는 엄마 아빠가 할 수 없다는 걸 뚜렷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 아이로 하여금 '아 상황을 이해하고 그래서구나. 지금은 막 이렇게 떼를 쓰면서 그래도 해 달라고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 아빠를 이해할 수 있고 상황을 이해하는 힘이 키워져요. 그런데 이런 설명 없이 하면은 엄마 아빠가 감춘다라고 생각하고 생각해 보세요.
뒤로 감추면서 있는데도 안 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아이들을 안 보고 제 부모님들 삶을 보시면 알죠? 내가 쟤한테 지금 뭔가를 좀 부탁을 했는데 쟤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안 해 줘요. 그럼 어떨까요? 배신감 느끼죠? 예. 배신감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배신감이 생기면 아이가 이거는 아이와 엄마 아빠의 그 관계를 보면 알아요.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짜증 내면서 화내고 막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 아이가 배신감 같은 게 많이 쌓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빼놔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원하는 걸 항상 다 해줄 수는 없죠. 예. 아이가 양치질 안 하는데 "그래 하지 마." 할 수도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때는 생존과 관계된 것만 생존에 관계된 것. 예를 들면 이가 그 영구치가 다 났는데 이가 썩을 수가 있는데 아이가 계속 아이스크림 같이 단 거를 찾고 있는다라고 한다. 이런 상황이면 생존에 관계된 거죠. 예. 이가 다 빠지고 그러면 사는 게 힘들고 그 생존할 확률도 줄어들고 그런 게 되는 거죠. 또 힘든 과정을 거쳐 가야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두려움 작전이에요. 두려움을 유발하는 작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가 썩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그거를 유튜브 비디오든 뭐 사진이든 찾아서 야 보여주면서 단 걸 많이 먹고 양치질 안 하면 이가 썩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뽑아내야 되고 이 뽑아내면 새로 일을 해서 여기다 해 놓는데 그걸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의사들이 그 나사목 같은 걸 박은 다음에 여기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러는데 "너는 이렇게 하는 거 해 볼래? 이렇게 되는 걸로 갈래?" 이렇게 두려움을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자극. 제가 왜 두려움에 대한 자극이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다음번에 제가 잊어먹지 않으면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 길어지면 들으시는 분들도 지루할 테니까.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접근할지 한번 접근 방법을 생각해 보신 다음에 아이에게 요것들을 다 한 번씩 써먹어 보세요. 요거를 제대로 써먹기 시작하면 대략 2달쯤이면 아이의 변화가 눈에 확 띌 거예요. 어떤 변화냐? 아이가 엄마 아빠를 거부하고 짜증내는 일이 없고 일단 대화를 하려고 하고 일단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들이 쪼금씩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가 이제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기본적인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시도할 준비가 되는 그 관계로 들어갈 거예요. 요거는 먼저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인제 다른 방법들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제안은 드립니다. 제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는 제가 고다음에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어디다 좀 지금 끝나면 적어 놓을게요. 제가 뭐 이 내용들을 생각을 해 둬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슬라이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이런 주제로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냥 자료만 좀 찾아 놓고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준비를 안 뭐 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이 난 거라서 제가 요거는 적어 놨다가 왜 두려움을 가지고 자극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다시 다른 주제로 다른 주제가 아니죠. 제가 예고했죠. 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